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 대통령 주의를 보면은 과연 누가 윤 대통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하고 또 아픈 소리를 하고 한 이런 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무 말 않고 이런 불평이나 또는 쓴소리 말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면은 윤 대통령은 또 희한하게 일신의 영화를 다 보장해 주는 식으로 이 인사를 말씀을 하시죠. 예. 살다 이런 일도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는데요. 심 변호사의 이런 변화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 붕괴, 더 나아가서는 보수괴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정부 여당의 혁신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금놀이가 국정위기로 연결되어 있다며 대통령의 변화가 근본적인 혁신 과제라고 내부 총질을 시작했는데요. 심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소양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도 풍부하다고 치켜 세우면서도 결함 하나가 어떤 때는 치명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의도치 않게 임금님 놀이에 빠졌을지 모르고 이것은 그의 재임 기간에 어둡게 들이온 인사정책의 실패와 직결된 것으로 본다고 직격했는데요. 또 이른바 59분 대통령으로 1시간 중 59분을 혼자 말하는 게 일부 국민의 의식에 잡힌 그의 모습이라며 자신에게 옳은 소리, 아픈 소리를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둘러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쩌다 심기를 거스리게 하는 말을 한마디 하면 화를 벼락같이 낸다고 하니 주변에선 오히려 대통령의 기분만 맞추면서 일생의 영화가 보장되는 쪽을 택하고 당정관계는 수직적으로 경화돼 버렸다고 비판했는데요. 심 변호사는 이런 어지러운 현상이 바로 국민의 눈에 유치한 임금님 놀이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여론조사에 투영되고 국정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심 변호사는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변화의 출발점은 4시 대통령실을 확실히 개편하고 총선에 나가는 측근들에게 황금 지역구를 보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의 과거 멘토로 알려진 심 변호사의 이 같은 글은 여권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일부 국힘당 의원들은 대통령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고요? 이러니 국정 운영이 이 모양 이 꼴아진 거죠. 대통령께서 지금 많이 변하고 계시지요. 많이 변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전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께서 옳다고 하면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좀 디테일에 약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 예, 전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 성일종 국힘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 원칙을 바로 세워가고 있다면서도 디테일을 누군가 포장도 연출도 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쇼 같은 걸 안 좋아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걸 잘 포장하고 연출해줄 탁현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설령 탁현민이 있다고 해도 노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윤석열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검찰을 담당하는 한동훈, 독재를 담당하는 윤석열, 정권을 잡아서 이권을 누리는 김건희, 이 세 분이 검찰, 독재, 정권을 이끄는 세 분입니다.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제1야당 대표를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6번 소환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하는 검찰, 전 정부 인사를 이잡듯이 때려잡는 검찰, 캐비넷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여당 인사들까지도 통제한다는 검찰, 이 검찰을 관리감독하면서 담당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재벌 회장님들을 데리고 외국에서 폭탄주 마시고 부산에서 떡볶이 먹방쇼를 하는 분, 언론 장악을 위해서 검사 선배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고 검사 후배를 금감원장에 임명하는 분, 극우 무능 인사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 임명하는 분, 전방위적인 독재적 행태를 보이는 분, 독재를 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자신의 일가 땅으로 휘어져 찾아와도 자신과 일가의 땅을 포기하지 않는 분, 주가 조작이라는 중대범죄 정황이 드러나도 소환되지 않는 분, 디올 명품백을 받는 동영상이 폭로되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지 않고 해명하지도 않는 분,
무소불위 정권 그 자체인 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시하지 못할 거야 라면서 자신이 정권이 될 것이라 이미 예고하신 분. 정권 그 자체인 김건희 영부인입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검찰 독재 정권 안에서 하나인 세 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인 국민의힘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로 정부 여당이 작전을 짜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의힘 안에 존재하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핵심 관계자에게 맡겼는데 총선 공천을 앞두고 결단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통령과 영부인이 당대표를 할 수는 없으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직접 맡는 결단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나라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실은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수직적 관계였던 국민의힘을 검찰 독재 정권과 수평적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인 한동훈 장관에게 자신들을 맡아달라 하는 것을 보니 국민의힘은 민주적 질서 속에서 운영되는 자립적인 정당이 되는 길은 스스로 포기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임명직 주요 당직자들이 사퇴하고 혁신위를 꾸리고 또 비대위를 꾸리게 된 출발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였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공천한 것도 검찰 독재 정권이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분노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 독재 정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딱 정반대 방향으로 위기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인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죠.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검찰 독재 정권의 직할 통치 체제가 되겠지요. 김건희 정권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가 맹활약하는 나라가 된다면 김건희 리스크가 나라를 뒤덮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양심적인 인사들이 남아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소위 비윤계나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참 싸가지가 없어요. 아, 예. 예, 한동훈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고 설득하면 되는데 네. 쓰는 단어를 보면 여기서 아바타나 김주애가 왜 나옵니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김웅원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의 네. 가장 큰 자산을 왜 이렇게 깎아내리는 겁니까? 아니 그럼 그렇게 잘난 김웅 의원이 차기 주자 1위 하세요. 지지율 높게 나오면 김웅 비대위원장 이야기 나오지 않을 겁니까? 본인은 후보에도 못 들면서 압도적으로 1위 기록하는 사람에게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아바타나 김주애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지금 쓸까 말까 할 그런 북한 독재자 딸 이름까지를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